주차장이었습니다. 차를 보러 온 남자가 차 옆으로 오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 차 어디서 사셨어요? 큰 사고 난 적 있는 거 아시죠? 폐차할 줄 알았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살 때 무사고라고 했는데 서류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날 밤 다시 이력 조회를 했습니다. 측면 대형 사고, 수리 금액 860만 원. 딜러는 이미 잠적했고 상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2,300만 원에 산 차. 팔 때 받은 돈은 300만 원.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기당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이 중고시장 자체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올해 58입니다. 우체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여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동네 당구장에서 형님들이랑 어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낚시도 다녔습니다. 아내랑 여행도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수원도 가고 춘천도 갔습니다. 그런데 불편했습니다. 버스 시간 맞추려면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도착해서도 택시 타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춘천 갔을 때였습니다. 닭갈비 먹고 근처 호수를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차가 있으면 더 편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을 텐데. 그치? 그때부터 차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차가 있긴 했습니다. 20살 넘은 소나타. 에어컨 틀면 퀴퀴한 냄새가 났고 시동 걸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언제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을 고물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자동차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차 사면 바보입니다. 영상에서 젊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새 차는요, 시동 걸고 나가는 순간 300만 원이 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중고차 삽니다. 댓글도 봤습니다. 이 영상 보고 중고차 샀어요. 1,000만 원 아꼈습니다. 거의 다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차 바꿀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중고차가 좋대. 아내도 좋아했죠.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차 바꾸려고. 중고차로. 아버지, 그냥 장기 렌트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중고차 복잡하고 사기도 많대요. 야, 아빠가 차를 몇 년을 탔는데 내 눈으로 보면 알아. 그래도 렌트가 편해요. 수리비 걱정도 없고. 아님 제가 렌트비 좀 보태드릴까? 됐다. 알아서 할게. 전화 끊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뭐든 렌트래. 내 차가 있어야 내 거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틀린 생각인 줄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더 찾아봤습니다. 5년 이내 8만 킬로미터 이하 사고 없는 차. 일주일 동안 영상을 수십 개 봤습니다. 이제 가서 사기만 하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랑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갔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건물마다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의 판매원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인상이 좋았습니다. 뭐 찾으세요? 그랜저요. 5년 이내 사고 없는 거. 잘 오셨네요. 마침 딱 맞는 차 있어요. 흰색 그랜저였습니다. 4년 6만 킬로미터. 깨끗했습니다. 시동도 조용하고 시운전도 부드러웠습니다. 차 좋네. 우리 차랑 완전 다르다. 얼마예요? 2,500만 원입니다. 2,300에 하면 바로 살게요. 좋습니다. 대신 다른 서비스는 없습니다. 200만 원이나 깎았습니다. 근데 이 좋은 차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판매원이 순간 멈칫하더니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주인분이 차 2대 중에
한 대 정리하신 거예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량 무사고 확인서. 무사고에 제가 어제 가져온 따끈한 차예요. 서류로도 확인되죠?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정말 이 가격에는 절대 못 사요.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300만 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가 가짜라는 걸. 계약하고 나니까 추가로 낼 게 있었습니다. 등록비, 보험료, 번호판. 합쳐서 3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총 2,600만 원. 예산을 300만 원 넘겼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흰색 그랜저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깨끗하고 좋다. 우리도 이제 차 타고 여행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아들한테 사진도 보냈습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잘 타세요. 첫 주말 가평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기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 소나타는 80만 넘어도 덜덜 떨렸는데 이 차는 120으로 달려도 조용했습니다. 차가 도로에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차가 진짜 다르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랜저 하는구나. 닭갈비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셨습니다. 주차장에 우리 차가 보였습니다. 여행이 즐겁고 편하네. 내 차가 있으니까. 저와 아내는 즐겁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계기판에 주황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타이어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불안했지만 별일 없었습니다. 내일 정비소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 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정비하신 박 사장님이 차를 봤습니다. 타이어가 불량이네요.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해야 하고 비용은 약 35만 원이요. 차 산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안전 문제니까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35만 원 들었어. 벌써? 차 산지 얼마나 됐다고? 파는 사람이 그런 거 확인 안 해줘? 저도 처음엔 이 정도는 중고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강릉에 갔습니다. 바다가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모래사장 걸었습니다. 회 먹고 순두부찌개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바다 오니까 좋다. 차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네.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샀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경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보고 황리단길에서 밥도 먹자고요.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경주 가본 지 20년은 된 것 같아. 신혼여행 때 갔었지. 그때 기억나? 불국사 계단에서 사진 찍었잖아. 그럼 이번에 또 찍자.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갔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즐겁게 드라이브하고 있었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반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들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면이 안 좋은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저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속도를 줄였습니다. 100에서 80으로, 80에서 60으로. 그런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금속이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차 왜 이래?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기판을 봤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빨갛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온도계도 빨간 구역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갓길로 빠져야겠어. 비상등을 켰습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핸들이 뻑뻑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힘을 줘서 겨우 핸들을 돌렸습니다. 갓길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였습니다. 빵! 백미러를 봤습니다. 대형 트럭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럭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부딪히면 끝이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덜컹거리면서도 움직였습니다. 갓길로 빠졌습니다. 트럭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앞쪽을 봤습니다.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보닛 틈새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도 났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경부고속도로요.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표지판에 대전 몇 킬로미터 남았다고. 알겠습니다.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 계세요. 위험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밖에서 기다리자. 가드레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옆 풀밭에 섰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행하다가 한순간에 객사할 뻔했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차 도대체 뭐가 문제야? 산지 몇 달이나 됐다고.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타이어 갈고 브레이크 갈았는데 또 뭐가 문제인 건지. 8월에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아내도 지쳐 보였습니다. 화가 났는지 무서웠는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견인차가 왔습니다. 차를 실었습니다. 가까운 정비소로 갔습니다.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정비소였습니다. 정비사가 차를 봤습니다.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졌네요. 냉각수가 다 샜어요. 그래서 엔진이 과열된 거예요. 그게 왜 터져요? 호스가 낡았어요. 원래 교체할 때가 지났는데 안 한 거예요. 중고차 사셨죠? 이전 주인이 관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고치면 얼마예요? 호스 교체하고 냉각수 넣고 교체비는 50만 원 정도요. 다른 데도 점검해 볼게요. 또 50만 원. 타이어, 브레이크에 이어서 또 석 달 만에 85만 원이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만 원이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아까 그 트럭,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어. 차가 문제야. 이 차가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뭐야? 미안해. 돈은 돈대로 들고 목숨까지 위험해지고 속상해. 정비소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경주는 당연히 못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라디오도 안 틀었습니다. 조용히 달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트럭이 달려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클락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비명 지르던 소리도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렌트하라고 했었지. 중고차 복잡하고 사기도 많다고. 수리비 걱정 없다고. 그때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가을이 왔습니다.
차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 걸 때 덜컥거리고 어디선가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또야. 또 뭐가 문제야? 정비소에 갔습니다. 에어컨 압축기 문제예요. 순정품으로 80만 원이요. 차 산 지 넉 달. 수리비가 벌써 16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한 것까지 생각하면 이 차는 저한테 돈만 뺏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 고쳐도 되죠? 제 생각엔 고치시는 게 낫죠. 경주 여행은 두 번째로 취소됐습니다. 이 차 도대체 뭐가 문제야? 산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고장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차 타는 일이 줄었습니다. 추운 날 아침에 시동 걸고 5분 기다리는 게 귀찮았습니다. 마트 가려다가 택시 탔습니다. 4,000원. 내 차 있는데 왜 택시 타지? 그런데 차 빼는 게 더 귀찮았습니다. 11월에 3번, 12월에 2번, 1월에 1번. 점점 안 탔습니다. 여보, 차 안 써요? 귀찮아서. 날 풀리면 타야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 시동을 거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출퇴근이라도 했는데 여행도 매달 가려니까 체력이 안 됐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하면 피곤했습니다. 드라이브 가기 좋은 날은 몇 번 안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안 탔던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배터리 방전이었습니다. 배터리 교체하셔야 해요. 15만 원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차 돈 먹는 하마네. 아들이 렌트하라고 했잖아. 그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뜨끔하긴 했지만 고정비가 나가는 것 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에어컨 수리를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 80, 벨트 30, 합쳐서 110만 원이요. 차 산 지 1년 반. 수리비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팔자. 더 늦기 전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1,800만 원.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세를 다시 보니까 비슷한 차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700만 원이 빠진 거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1,6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30대 남자가 차를 꼼꼼히 봤습니다. 문 열고 트렁크 열고 밑에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차 사고 난 적 있는 거 아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용접 자국도 있고 손댄 곳이 많네요. 문쪽도 3개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 살 때 무사고 서류도 받았는데요. 그 서류요. 위조된 거 많아요. 요즘 그런 거 만들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관리소에 이력 조회해 보셨어요? 결국 그 남자는 포기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날 밤 이력 조회를 했습니다. 보험 이력 있음. 우측 뒷문 교체, 판금 및 도색. 수리 금액 820만 원. 사고 난 차였습니다. 판매원이 가짜 서류로 속인 거였습니다. 차 2대라서가 아니라 사고 난 차라서 판 거였습니다. 조회 비용 2만 원 아끼려다가 1,000만 원 넘게 손해 본 거였습니다. 가격을 1,4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연락은 오는데 다들 사고 이력 확인하고 가버렸습니다. 1,200만 원에 살게요. 사고 난 차잖아요. 이 정도가 시세예요. 결국 1,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허탈했습니다.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했구나. 그런데 인터넷 카페를 찾아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중고차 샀다가 후회했어요.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왔어요. 사고차인 줄 모르고 샀어요.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중고차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해외로 나갔어요. 상태 좋은 건 대기업 인증 중고차로 빠지고 매매 단지엔 문제 있는 것만 남아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남은 것 중에서 집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들어간 시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것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차값 2,300, 등록비 300, 보험료 120, 수리비 300, 기타 200. 총 3,200만 원. 받은 돈 1,200만 원. 손실 2천만 원. 29번 타고 한 번에 70만 원. 장기 렌트는 월 45만 원. 1년 반이면 810만 원. 1,200만 원을 더 쓴 거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때 내 말이 맞았다. 어쩔 수 없죠. 이제라도 하셨으면 됐죠. 이제 장기 렌트를 탑니다. 뭐 고장 나면 전화하면 됩니다. 이게 편하네? 진작 이럴걸? 중요한 건 내 차가 아닙니다.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내 차라는 환상. 그건 2천만 원짜리 수업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소중한 2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